안녕하세요, 아뜰사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공부법과 추천 강의 교재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공부해도 기적에 가까운 성적 향상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강이나 교재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본인에게 잘 맞는 인강책이 최고입니다.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제가 모든 강의나 교재를 다 확인할 순 없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강의가 아니라고 안 좋은 강의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5, 6등급 이하가 소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6등급 이하 노베이스를 위한 영상을 추가로 올릴 테니까 일단 이 영상을 다 보고 조만간 올라오는 노베이스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은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는 기출은 전부 평가원 기출을 의미합니다. 6월 평가 모의고사, 9월 평가 모의고사, 수능 이게 평가원 기출이고, 9.12 모의고사,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등등은 평가원 기출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기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평가원 기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수능 국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테지만 제일 먼저 우리는 평가원 기출로 국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평가원 기출을 봐야 되느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이기 때문입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드는 지문과 문제들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평가원 기출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렸던 영상 중 일부를 가져오겠습니다. 1단계는 시간 재고 푸는 단계입니다. 시간은 본인에게 빡빡한 시간을 설정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집이나 인강을 듣는 경우에 몇 분 안에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면 그 시간에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여유롭게만 풀지 않으면 괜찮아요. 채점은 아직 하지 마세요. 2단계는 1차 분석입니다.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고 제일 집중해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채점을 하고 분석을 하면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답에 끼워 맞추게 되므로 채점을 하지 않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시간 제한 없이 다시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고 내가 실전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어떻게 읽었어야 됐고 왜 그렇게 못했는지 등등을 집요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또 모든 선지를 다시 보면서 이게 왜 맞고 왜 틀린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처음 풀었을 땐 답이 1번으로 나왔던 문제가 2단계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이 1번이 아니라 4번인 것 같다면 1번에서 4번 이렇게 체크해줍니다. 아리까리 하거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광펜 체크를 해줍니다. 형광펜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건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3단계는 채점입니다. 1단계에서의 답과 2단계에서의 답을 구분하여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로 채점을 하라는 의미겠죠?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답은 따로 적지 말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하세요. 이때 형광펜으로 체크되지 않은 문제인데 2단계 답이 틀렸다면 1차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건 이상인 경우 1차 분석 시간을 더 늘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다 대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기출 분석하는 의미가 없어요. 2단계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지치거든요. 아는데 그래도 이걸 해야 늘어요. 형광펜 체크를 안 했는데 틀린 거면 이거는 분석을 더 자세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2단계 1차 분석 시간을 더 늘리세요. 알겠죠? 아리까리한 것들은 다 형광펜 치시고요. 2단계를 제대로 해야 실력이 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옆에 채점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채점을 부탁하고 형광펜 치지 않았는데 틀린 문항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있다면 2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시고요. 없다면 4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옆에 채점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혼자 하셔도 돼요. 4단계는 2차 분석입니다. 형광펜 친 부분들, 틀린 문제, 지문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줍니다. 2차 분석 단계는 1차 분석처럼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5단계는 해설과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틀린 문제, 지문, 그리고 형광펜 쳤던 문제, 해설지를 보거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내 풀이 사고 과정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비교하면서 얻어갈 건 얻어가고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해설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실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5단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형광펜 친 것들은 부족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마다 봐주면 됩니다. 국어를 잘 못한다면 2단계인 1차 분석에서 시간이 정말 많이 들게 되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분석을 제대로 해야 실력이 늘게 됩니다. 쭉 넘어가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 단축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따로 만들 생각인데, 일단 지금은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면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빨라지거든요. 시간에 대한 고민은 그때부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컨텐츠로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까지는 제가 이런 순서로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올해 수능인 22 수능부터 회차별 기출의 장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배치, 문학 비문학의 지문수, 선택 과목 등등 시험 형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차별 기출을 먼저 봐서 생기는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인강이나 독학서를 먼저 보셔도 되고요. 혼자 기출을 보고 필요시에
피루시의 인강이나 독학서를 보셔도 됩니다. 인강 독학서를 먼저 보지 않고 일단 기출문제집으로 혼자 기출분석하는 걸 추천하는 경우는 나는 국어 인강이 싫다, 인강이 도움되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일단 혼자 해보고 인강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기출문제집으로 아까 얘기했던 5단계의 기출분석 있죠? 그것대로 열심히 기출분석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피루시의 인강이나 독학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딱히 인강에 거부감 없으면 그냥 인강 독학서로 시작하세요. 특히 3등급 이하면 그냥 인강 독학서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기출 분석도 정말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 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면 강의나 독학서의 도움을 먼저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강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인강을 그냥 틀어두고 강사가 이렇게 읽는구나, 이렇게 푸는구나 구경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5단계의 기출분석 방법이죠. 강사의 설명을 듣기 전에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먼저 해보고 5단계가 해설과 비교 단계잖아요. 인강을 5단계 포지션에 두고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인강을 보면서 왜 선생님이 이렇게 읽고 풀었을까? 내가 실전에서 이렇게 읽고 풀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하는 컨텐츠입니다. 강의는 맛보기, OT, 해설 강의 등등을 들어보고 잘 맞을 것 같은 선생님 직접 고르는 게 제일 좋지만 아무것도 모르면 그렇게 고르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들 중 골라서 해주시면 되고 이 표에 없는 강의라도 본인에게 잘 맞으면 그게 제일 좋은 강의입니다. 필요에 따라 강의를 더 추가해주고 해주시면 돼요. 국어 같은 경우는 각 파트별로 다 다른 선생님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문학은 A 선생님이 잘 맞는데 독서는 A 선생님이 잘 안 맞아서 독서는 B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문제되는 점이 없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학은 대성에서는 전영태 선생님, 김상우 선생님 이렇게 두 분 추천드립니다. 전원재 선생님 강의 중에서도 고전시가 올인원 추천합니다. 고전시가 올인원은 다른 강사분들의 커리큘럼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전시가 강의를 좀 듣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는 강좌입니다. 김상우 선생님은 문학개념 매뉴얼, 문학론 이렇게 추천합니다. 문학개념 매뉴얼은 문학개념물을 다루는 강좌고 문학론은 일반적인 문학 강의 포지션에 있는 강좌입니다. 독학서는 필렘 생각의 전개 문학편, 수능적 문학개념 이렇게 두 권을 추천드립니다. 둘 다 오르비 묵수책이고요. 필렘 생각의 전개 문학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문학 강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검증 완료된 좋은 문학 독학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학 강의를 들었어도 문학이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추가로 진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처음부터 필렘을 하셔도 괜찮고요. 수능적 문학개념은 문학개념물을 다루고 있는 컴팩트한 책인데 문학개념물에 대한 평가원의 기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강의로 따지자면 김상훈 선생님의 문학개념 매뉴얼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문학개념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너배면 김상훈 선생님의 강의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기본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은 수능적 문학개념으로 컴팩트하게 정리하는 걸 더 추천합니다. 사실 원래 문학인강은 대성 박강일 강사의 훈련도감을 제일 추천했으나 박강일 강사가 이번에 구속이 되면서 대성 마이맥에서 박강일 강사의 컨텐츠를 수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표에 적지 않았어요. 다음은 독서 비문학입니다. 대성에서는 김승민 선생님의 오르브 카이스라는 강의를 추천합니다. 근데 오르브 카이스라는 강의에 모든 파트가 다 짬뽕이 돼 있어요. 독서도 있고 문학도 있고 한데 저는 독서 파트만 추천합니다. 문학 파트는 따로 듣지 않고 독서 파트만 들으시면 돼요. 물론 본인이 원하면 문학 파트도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메가에서는 김동욱 선생님, 이현준 선생님, 그리고 강민철 선생님 이렇게 세 분 추천드립니다. 김동욱 선생님은 1클래스 추천드려요. 1클래스 들어보고 김동욱 선생님 좀 잘 맞는다 그러면 2클래스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1클래스도 문학 독서 합쳐져 있는 강의인데 독서 파트만 추천합니다. 김동욱 선생님은 강의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고 본인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빠르게 다른 강의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이현준 선생님은 브레인크래커라는 강의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커리인 고난도 기출 마스터라는 강의는 선택입니다. 이현준 선생님이 잘 맞았다면 들어보시고 이현준 선생님도 강의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강의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하이콘은 추천하지 않는 선생님이고요. 4등급 이하라면 그냥 다른 부분 강의를 들으세요. 저는 보통 1, 2등급 대에게만 추천하는 편입니다. 강민철 선생님은 제가 수업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봄에 올리는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인강을 들어보고 평을 하겠지만 인강 런칭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순수한 저의 추천은 아닙니다. 근데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넣었냐? 강의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현강을 들어본 게 아니니까 아직은 잘 모르지만 괜히 대치동 현강 1타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비문학만큼 넘칠 만큼 검증 완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에 넣었고요. 다만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로 쳐놨습니다. 지금은 상위권이 아니면 듣기 버거울 수 있다 라는 평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써둔 거니까 들어보지도 않은 선생님 써놨다고 댓글 걸지 마세요. 알겠죠? 요즘 세상이 너무 본격적이라서 사족을 달았습니다. 다만 강민철 선생님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인강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고 싶어서 표에 적진 않았습니다. 아마 3월쯤 제가 이 영상에 업그레이드 버전 올릴 텐데 그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문학, 비문학 둘 다 들어보고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A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고 강의가 잘 맞는데 굳이 A 선생님 강의를 포기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강민철 선생님 강의를 옮기고 그런 건 좀 비춥니다. 내가 듣고 있는 선생님이 잘 맞는다면 그냥 그분 강의 잘 들어주시면 돼요. 강민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국어 100점을 받은 학생도 몇 명 봤고 3에서 5등급을 받은 학생도 많이 봤습니다. 좋은 강사를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표에 적어는 두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듯 제가 직접 들어본 강사가 아니니까 관심이 있다면 본인이 추가로 더 조사를 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스카이듀의 유대종 선생님입니다. 독서총론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언어 문법 파트입니다. 대성의 전영태 선생님, 스카이듀의 유대종 선생님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전영태 선생님은 문법 올인원, 유대종 선생님 문법 총론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둘 다 좋은데 완전 문법 도배면 문법 총론을 더 추천하고 어느 정도 문법 베이스가 있어서 컴팩트한 강의를 보고 싶은 거면 문법 올인원을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단 800제는 문법 개념서가 아니고 문법 문제들을 모아둔 교재입니다. 인강을 듣고 난 후에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저의 추천픽인데요. 표에 적진 않았지만 추가로 고려해볼 강의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표에 적기는 살짝 애매하고 언급 안 하고 넘어가기엔 살짝 아쉬운 강의들입니다. 문학은 대성에서는 전영태 선생님의 국어 개념 올인원이라는 강의가 문학 플러스 독서 합쳐져 있는 강의인데 전영태 선생님의 독서 파트는 제가 잘 몰라서 노코멘트하고 문학 파트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메가에서는 강민철 선생님의 문학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비문학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고 문학은 제가 직접 판단하고 싶어서 표에는 안 썼지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메가 최인호 선생님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최인호 선생님 관련 강의 스타일 등등을 전혀 몰라서 직접적인 평은 불가능하고 20사이트에서 학생들의 평을 보면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만 잘 맞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스카이에듀에서는 유대종 선생님의 문학 총론입니다. 유대종 선생님의 문학 강의를 제가 확인한 지 좀 오래된지라 표에 적을까 말까 하다가 안 적었는데 충분히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비문학은 대성 김민경 선생님의 비문학 가르치시는 방식이 괜찮은 것 같아서 확인 중인 상태라 표에는 안 넣었는데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몇 달간 건강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해서 일단은 표에는 안 넣었습니다. 비문학 독학서는 제 마음에 쏙 드는 독학서를 찾지 못해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빈칸으로 해뒀는데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마음에 드는 책 발견하면 3월에 올리는 업그레이드 영상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투스는 언어 문법 파트에서 방종진 선생님 괜찮습니다. 화작은 당장은 추천 강의는 없고요. 마음에 드는 강의, 책이 나오면 다음 3월 업그레이드 영상에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EBS는 이번에 연계율이 줄고 간접 연계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좀 까봐야 할 것 같아요. 3월에 올리는 업그레이드 영상에서 EBS에 대한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파트마다 다른 강사 듣기 싫고 그냥 한 선생님만 듣고 싶어 이런 분들은 풀퀄리티하게 좋은 강사를 추천해드리면 대성 김승리 선생님, 메가 강민철 선생님, 스카이듀 유대종 선생님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커리큘럼의 짜임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철 선생님은 제가 뭐 들어본 적 없어서 추천도 좀 애매하긴 한데 커리큘럼만 봤을 때는 풀퀄리티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유대종 선생님 같은 경우 다른 인강 패스를 구매했더라도 유대종 선생님 패스가 35,000원인가? 이 정도로 매우 괜찮은 가격이라 한번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이투스만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다른 패스 구매하기 부담스럽다면 유대종 선생님 패스 고민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EBS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EBS 강의들까지 생각하고 기타 등등 생각했을 때 저분들 커리큘럼 짜임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본인이랑 잘 맞으면 정영태 선생님 풀퀄을 타든 김노욱 선생님 풀퀄을 타든 그냥 본인이랑 잘 맞는 강사가 최고입니다. 제가 언급을 안 했던 강의라도 그냥 본인이 듣고 싶으면 들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유대종 선생님 독서총론을 듣기 전에 수능 국어 입론을 먼저 듣고 독서총론을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냥 필요하면 그 강의를 더 추가로 더해주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참고만 해라 정도지 절대적인 법칙 같은 게 아닙니다. 국어는 특히 강사 선택보다도 혼자 스스로 피드백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능 국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잘 읽고 잘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인강을 구경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전에서 강사처럼 읽고 풀 수 있는지, 강사가 반응한 지점에서 똑같이 반응했는지, 사고 과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가 다른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강사처럼 읽고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은 좀 별로다. 내용은 좋은데 내가 실천해서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강의에서 속속 빼먹으시면 돼요. 나만의 글 읽기, 나만의 문제풀이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강의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르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속속 빼먹으면서 본인만의 읽고 풀기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물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면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면서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또 혼자 기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기출 문제집은 크게 회차별 기출, 유형별 기출 이렇게 나뉘는데 회차별 기출은 20일 6평, 20일 수능 이런 식으로 회차별로 문제를 모아둔 거고 유형별 기출은 법, 과학, 경제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문제를 분류해둔 겁니다. 회차별 기출로는 마다를 추천하고요. 유형별 기출로는 원래는 홀수를 추천하긴 했는데 나는 박광일 강사의 컨텐츠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내가 듣는 인강 선생님의 기출 문제집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회차별 기출의 장점은 평가원 문제 스타일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크게 국어 기출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3수능 이전 평가원 기출, 14에서 16 평가원 기출, 17에서 21 평가원 기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A에서 B로 넘어오면서 기출의 느낌이 많이 바뀌었고 B에서 C로 넘어오면서도 기출의 느낌이 바뀌었습니다. 회차별로 기출을 보게 되면 이런 평가원 스타일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근데 이제는 옛날처럼 회차별 기출을 보는 게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치만 마다 해설 괜찮기도 하고 평가원 기출의 흐름을 느껴보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회차별로 기출을 보실 거면 C는 필수 중 필수고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최근 트렌드의 기출입니다. B는 필수고요. 지금이라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보는 걸 추천해요. A는 지금이랑 결이 많이 다른 문제들이 튀어나와서 굳이 흐름 느끼겠다고 회차별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형별 기출로 선별된 것만 보는 걸 추천드려요. 유형별 기출은 특히 약점인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고 싶을 때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제 지문을 유독 너무 못해. 그러면 유형별 기출로 경제 지문만 쭉 공부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어차피 수능까지 한 번 보고 끝낼 것도 아니고 기출을 여러 번 볼 거라 회차별 기출, 유형별 기출 둘 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줄이 주관지 실무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국어, 수학 기출을 내가 선생 정도로 설명해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 여유가 있어서 국어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경우에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수학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일단 수학에 더 신경 쓰는 걸 추천합니다. 주관지 실무는 제가 국어 방향만 알려준 사람이면 당연히 하라고 하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 좋으니까. 근데 다른 과목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주관지 실무를 하는 건 가성비가 무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어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분들만 진행해 주세요. 알겠죠? 추천하는 컨텐츠는 이감, 한수, 바탕, 상상 모의고사들이 있고요. 이 모의고사를 주문하면 간세계 등등의 주관지가 딸려오기도 합니다. 또 본인이 듣고 있는 강사의 주관지, 실무 이 정도 있는데 보통 이런 실무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컨텐츠의 양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예전엔 온라인, 오프라인 컨텐츠 내용 자체가 차이가 나는데 요즘엔 오프라인 컨텐츠가 10회를 제공한다면 온라인은 그 10회 중 4회를 제공받는 뭐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내용은 동일한데 양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내용이 다른 것도 있고요. 온오프 부분이 없는 것도 있고요. 뭐 저기에 써둔 건 이미 다 검증이 된 컨텐츠들이라 본인이 원하는 거 하면 됩니다만 제일 무난한 건 이감 오프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지 실무 구하는 법은 인강 강사의 주관지 실무는 인강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죠. 이감, 상상, 한수, 바탕 컨텐츠 구하는 법은 오르비에 어떤 분이 잘 정리해 주신 글이 있어서 설명란에 링크 써두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국어, 수학 기출을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관지 실무에 대한 언급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어 추천 컨텐츠 설명 여기까지고요. 언제까지 끝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분명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답을 드릴게요. 본인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라고 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굳이 답을 해드리면 상위권,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생님처럼 기출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3월에서 4월 말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3에서 5등급이면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또 몇 회독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텐데 몇 회독을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기출을 보면 당연히 다 기억이 나요. 내가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지문, 문제를 처음 접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기출만큼은 강사급으로 해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바로 추천 컨텐츠들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국어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기출입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게 저희 기출을 다루는 강의 교재들이라고 써둔 거 보이죠? 그쪽 라인이 이제 메인 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상 기출을 다루는 강의 교재들을 써둔 라인을 메인 라인으로 부르고 옆에 기출하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기초 라인이라고 부를게요. 메인 라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기초 라인 도각성 문제집 파트를 보시면 센, 큐토라이트 엔제라고 써둔 건 보이시나요? 일단 센을 봐주세요. N수생은 평가원 기출으로 3등급이야. 예비 고3은 최근에 응시한 모의고사 2등급 이하라면 여기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N수생은 평가원 기출 기준으로 1, 2등급, 예비 고3은 모의고사 1등급이라면 메인 라인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메인 라인은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돌아가서 N수생은 평가원 기출 3 이하, 예비 고3은 최근에 응시한 모의 2등급 이하면 센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A스텝은 너무 쉬우면 패스 가능합니다. B스텝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B스텝이 어려우면 기초 라인으로 넘어가면 되고 센 B스텝이 풀만하면 다 풀고 메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센은 내신용 교재 아닌가요? 왜 이걸 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9구단을 외울 때 3, 7에
21 이러면 구구단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샘피 스텝은 구구단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의 난이도는 기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센을 가장 추천하긴 하지만 RPM 등등 문제가 잔뜩 들어있는 실용 문제집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 예전에 이미 센을 푸신 분들은 메인라인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메인라인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기초를 다루는 강의 교재들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수어는 A 선생님, 수토는 B 선생님, 학통은 C 선생님 이렇게 듣지는 마시고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나누지 마세요. 다만 수어는 A 선생님이 잘 맞는데 수토는 A 선생님이 잘 안 맞아서 수토는 B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문제되는 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골라주시면 돼요. 다만 미적 선택자의 경우 수토와 미적 선생님은 동일하게 가주세요. 메인라인은 말 그대로 수능 수학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현우진 선생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유로는 그냥 제일 무난한 강의입니다. 무난하다라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누가 듣든 웬만하면 다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딱히 듣고 싶은 강사도 없고 누굴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으면 그냥 유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수분감은 기출 해설 강의인데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내가 기출 해설 인강을 듣고 싶은 경우에만 추천을 해요. 혼자 기출 문제집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유론을 다 듣고 수분감을 하셔도 좋고요. 유론과 수분감 병행을 해도 좋습니다. 현우준 선생님의 강의들은 특히 같은 메인라인의 다른 강의들과 비교했을 때 강의 완강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론이 2월 중으로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다 완강이 되는데 이런 속도로 업로드를 빠르게 해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수분감은 이미 완강이 된 상태고요. 겨울부터 빡세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의가 빨리 완강이 되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겁니다. 특히 예비 고3 중상위권, 상위권은 겨울방학에 이런 수분감까지 딱 끝내두면 정말 편하죠. 또 현우진 선생님의 강의력이 뛰어난 것도 큰 장점입니다. 물론 2표에 적어놓은 선생님들은 다 강의력이 뛰어납니다만 현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 호불호가 거의 안 갈리면서 강의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파트,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학통 전부 모자라는 파트가 없는 올라운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현우진 선생님이 사실 인간계에서 독보적인 1타잖아요. 본인이 지금 더 쉬운 강좌를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려워서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억지로 뉴런을 듣는다거나 현우진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과 잘 맞지 않는데 남들 다 뉴런하니까 뉴런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거나 이러지 마세요. 언제나 얘기하지만 본인이랑 잘 맞는 강의가 최고입니다. 다음은 대성 한성원 선생님의 알파 테크닉입니다. 뉴런과 비교를 해보면 알파 테크닉이 더 심플하고 더 정석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개념에서 배운 것들을 일관된 태도로 문제에 적응해서 풀어내는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원, 기하, 학통은 뉴런이 더 나은 것 같고 수투, 미적은 알텍이 좀 더 저한테는 괜찮았는데 이건 뭐 본인 취향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뉴런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하위권, 중하위권 분들은 뉴런이 어려워서 진행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나는 심플하고 일관된 접근을 통한 풀이를 선호한다면 알텍, 정석적인 풀이의 스킬적인 부분을 더 추가로 배우고 싶고 정리하고 싶다면 뉴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성민 선생님입니다. 빌드업, 드리블 이렇게 이어지는 커리큘럼인데 빌드업 하나로는 반쪽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드리블이 더 중요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드리블을 더 잘 흡수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듣고 드리블을 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텍 같은 강의를 듣고 스킬적인 부분을 더 정리하고 싶다면 알파 테크닉을 듣고 드리블을 추가로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드리블이 3월 초에 개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3월에 이 영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올릴 거예요. 추가되는 컨텐츠들,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들, 또 봄에 강조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업데이트 버전을 올릴 거라 그때 드리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배성민 선생님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배성민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은 현우준 선생님과 비슷한데 당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배성민 선생님이 문제 푸는 속도를 특히 강조한다는 점, 문제 푸는 속도에 대한 훈련을 계속 시켜준다는 게 장점 첫 번째고 기하의 벡터 파트에서 강점을 보이는 게 장점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기하 선택자 분들에게 특히 메리트가 있겠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현우준 선생님의 강점이라고 얘기했던 강의의 빠른 업로드 및 커리큘럼의 구성 등등에서 배성민 선생님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배성민 선생님의 장점은 빌드업 드리블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커리큘럼이다. 무슨 말이냐면 빌드업이라는 강의명에서 보여주듯 딱 기초를 빌드업을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드리블해서 확 실력을 끌어올려주는 이런 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커리큘럼의 구성 등등에서 현우준 선생님에게 밀린다는 건 빌드업 드리블 외의 강의에서 약간 밀린다는 거고 빌드업 드리블만 놓고 보면 뉴런에 꿀릴 게 전혀 없습니다. 배성민 선생님을 좋아하고 잘 맞는 분들은 정말 배성민 선생님을 좋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잘 맞는 분들에게는 정말 잘 맞는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강의의 내용,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똑같진 않지만 현우준 선생님과 비슷한 면이 있고요.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뉴런이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배성민 선생님이 잘 맞는다 그러면 빌드업 드리블을 들으시면 됩니다. 혹은 대성 패스만 가지고 있는데 한성원 선생님이 잘 안 맞는 경우 배성민, 이창무 선생님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 이창무 선생님의 스마트 강의입니다. 이창무 선생님은 수투 미적에 특히 강점이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웬만하면 평가원 기출 기준으로 1, 2등급 나오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예비 고3은 모의 1등급 나오면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출을 아직 본 적 없는 상태면 이창무 선생님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기출을 한번 이미 본 상위권 이하 학생들에게 저는 보통 추천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좀 하는 미적 선택자들에게 스마트강, 클라이맥스, 문제 해결 전략, 심트, 클맥, 문해전으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위권인 경우에는 풀커리 타기에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요. 미적 문해전 같은 경우는 다른 커리큘럼을 타고 있더라도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투 미적 본파트에서 이창무 선생님이 정말 좋았고요. 확통은 제가 안 들어봐서 추천을 드리긴 좀 애매하긴 한데 평은 좋더라고요. 확통은 스스로 더 검색해보고 결정해주세요. 메가의 양승진 선생님의 기출코드는 기출풀이를 알려주는 강의인데 이 강의는 문제를 푸는 태도를 메인으로 알려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고 싶을 때 들어주는 좋은 강좌입니다. 비슷한 포지션을 찾다면 수분감 포지션이에요. 기출 문제풀이를 해주는 강의니까요. 그래서 수분감과 기출코드 둘 다 하는 건 권장하지 않고 둘 중 하나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조점은 다르지만 포지션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출코드 같은 경우는 타 강사의 커리큘럼을 타는 경우에도 섞어서 듣기 굉장히 괜찮은 강의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배워보고 싶다면 타 강사의 커리큘럼을 진행하다가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런이나 알파 테크닉을 듣고 수분감 대신 기출코드를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5분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5분 전부 정말 좋은 선생님이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 강의 골라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입니다. 알파 테크닉, 빌드업, 뉴런은 셋 중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 하는 건 시간 대비 효율이 별로니까 셋 중 하나만 제대로 하세요. 수분감, 기출코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스마트강은 강의 자체가 좀 어려워서 알파 테크닉, 빌드업, 뉴런을 들었더라도 수투 미적분을 더 채우고 싶으면 들어도 괜찮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다른 강의를 이미 들었다면 굳이 추가로 스마트강을 듣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라인의 독학서 설명인데요. 한한수, 파급효과, 인투더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수학의 명작은 올해부터 절반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독학서 같은 경우는 인강 자체가 잘 안 맞는 분들, 나는 혼자 책으로 보는 게 더 좋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인강을 듣는 분들도 같은 라인의 인강을 여러 개 듣는 건 시간상 무리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알파 테크닉을 하고 뉴런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데 독학서랑 인강은 둘 다 해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진 않아서 내가 강의를 이미 들었지만 뭔가 더 하고 싶은데 강의를 새로 듣기에는 시간상 너무 부담된다거나 그러면 독학서를 추천합니다. 독학서, 인강을 둘 다 할 경우 순서는 독학서를 보고 인강을 해도 좋고 인강을 보고 독학서를 봐도 좋고 독학서, 인강 병행을 해도 좋아요. 순서는 사실 본인 취향인데 독학서는 아무래도 인강에 비해서는 떠먹여주는 느낌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실력이 부족할수록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강을 먼저 듣고 독학서를 보거나 인강과 독학서를 병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인강은 그냥 강의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못 푸는 경우가 있죠. 독학서는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니까 떠먹여주는 느낌은 덜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모르는 것들을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각의 독학서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한한수는 지금 현존하는 독학서 중에 제일 무난하게 선택하기 좋은 독학서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 한한수는 정말 가독성이 안 좋았는데 최근 몇 년간 가독성이 나쁘지 않은 무난하다 이 정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좋은 인강을 책으로 써둔 독학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한한수는 3에서 5등급 정도가 한한수를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보여요. 이건 독학서 자체의 단점인데 독학서가 인강에 비해서는 떠먹여주는 느낌이 덜 들어요. 그래서 보통 3, 4등급 정도면 독학서보단 인강을 듣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근데 난 인강보다는 혼자 책으로 공부하는 게 더 잘 맞아 이런 분들은 3, 4등급이라도 추천합니다. 인투더는 문제가 없이 개념만 정말 깔끔하게 쭉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강 같은 걸 보고 개념을 내가 한번 정리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 책만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인강을 보고 개념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이만한 책이 없습니다. 한한수랑 비교해보면 한한수는 일반적으로 무난한 선택, 개념만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인투더 수능이론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파급효과는 기출을 한 번 이상 본 학생들이 보기에 괜찮은 독학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떠먹여주는 책은 아니고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좋다고 하는 분들은 좋다고 해주시는데 딱히 얻을 게 없다고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파급효과 같은 경우는 인강이나 기출을 한번 보고 넘어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다른 것들을 하고 와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책이 별로인 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한수와 비교를 해보자면 한한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책이라면 파급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부터 끝까지 알려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참고로 기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전 기백 시절 호불호 없이 정말 좋은 평을 받았던 만큼
특히 기아 파트는 기아 선택자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올 만한 것들 미리 답변 드릴게요. 한한수 인투던 수능 이론은 시대인지 복수에서, 파급 효과는 오르비 복수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수학의 바이블이나 풍산자로 대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질문이 가끔 들어오는데 바이블이나 풍산자 이런 책들은 메인 라인이 아니라 그 왼쪽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처음인 경우에 보는 독학서라서 포지션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출문제집인데 기출문제집은 수공감, 기출코드 같은 기출풀이 인강을 수강하는 게 아니라면 필수적으로 구매해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 위에 메인 인강들을 듣고 난 후에 기출문제집 사정 혼자 고민하면서 기출 분석해 주시면 되고 한한수 같은 독학서를 본 후에도 기출문제집을 구매해서 봐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한수에도 기출이 다 있긴 합니다만 문제만 딱딱 모아져 있고 그런 건 아니라서 기출문제집도 추가로 구매하는 걸 권장해요. 저는 이동훈 기출문제집, 토잉 기출 이렇게 추천하는데 둘 다 선별 해설이 좋아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좋기 때문에 둘 중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고요. 둘 다 맛보기로 기출문제 해설 등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구매 전에 확인하고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주세요. 이동훈 기출문제집은 오르비 북스 판매 페이지에서 맛보기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고 트윈 기출은 오르비 홈페이지에서 트윈 기출 분석 무료 공개 이렇게 치면 트윈 기출 중 05에서 11년도 기출문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비교해보고 구매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이스토리, 마더텅, 마플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동훈이나 트윈 기출을 더 추천하긴 합니다만 자이나 마더텅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그걸로 공부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메인라인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는데요. 메인라인 오른쪽에 엔제라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기출들을 정말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기출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세요. 어느 정도 기출만큼 완성된 것 같다고 느낌이 오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내가 기억어로 푸는 게 아니라 논리로 푸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겨울이라 엔제가 거의 나온 게 없는데 기출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라면 내가 현우진 선생님의 드릴 EBS 수능 특강, 이동훈 기출문제집 교사경 이 정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늦어도 3월 중순은 제가 업그레이드 버전 영상 올릴 테니까 평가원 기출 외의 문제들을 더 풀고 싶다면 새 영상 올라올 때까진 저것들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메인 라인의 왼쪽입니다. 기초 라인은 메인 라인을 바로 하기엔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특히 쎄는 어려워서 못 푸는 분들 4등급이야 하위권 중하위권이라면 기초 라인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메인 라인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기초 라인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처음에 얘기했었죠. 일단 쌤을 먼저 해보세요. 충분히 해볼만 하면 쌤 끝내고 메인 라인부터 쭉 해주시면 되고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면 기초 라인 진행해준 뒤에 메인 라인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기초 라인 추천 강좌는 수능 교과설, 불곡 개념, 시발점, 개대점 이렇게 4개의 강좌를 추천드립니다. 메인 강의에 비해서 좀 쉬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 OT의 맛보기 보고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수학을 못하는 경우에 현우진 선생님 시발점이 어려워서 듣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발점이 좋은 강의는 맞습니다만 내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3개의 강의 중에서 택일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의 맛보기 등을 통해 스스로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 취향대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초라인의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 쌤 B스택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필수고요. 밑에 큐토라이트 엔제가 있는데 이건 선택이에요. 기초라인에 넣었지만 기초라인과 메인라인 딱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라인과 메인라인을 잘 이어주는 교재라고 생각해서 기초라인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큐토라이트 엔제를 풀면서 동시에 메인라인을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유명하고 검증된 강사분들 목록입니다. 다 대성 선생님들이고 제가 직접 강의를 들어본 적 없어 직접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검증되고 좋은 강사분들이라 고려하실 때 참고하라고 적었습니다. 저에게 저분들 강의 질문해 주셔도 답을 못 드려요. 그리고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게요. 언제까지 끝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 이런 마지노선 같은 건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최상위권이 목표인 분들은 가능하면 메인라인을 4월 말까지 끝내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끝낸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기출만큼은 강사만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걸 의미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4월 말까지 끝내기 어려울 것 같다면 6평 전까지 메인라인만 잘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은 인강을 들으실 때 강사의 풀이를 그냥 구경하지 마세요. 그냥 강사의 풀이를 구경하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는데 막상 풀면 못 푼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저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이 영상에 담으려면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제가 예전에 올린 수학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는 영상을 우측 상단에 띄워둘 테니까 시간 나실 때 꼭 봐주세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 영상에 안 넣은 게 아니라 지금 영상보다 10분, 20분 길어지면 아무도 안 볼 게 뻔하니까 이 영상에 추가를 안 한 거니까 꼭 봐주세요. 알겠죠? 그 영상을 토대로 인강을 보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푸는구나 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기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입니다. 저는 수능 영어는 누구나 노력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문장을 제대로 읽는 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영어 시험 그냥 번역해주면 다 잘 풀 수 있잖아요. 저는 문장 읽기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1단계는 단어나 구문을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단계, 2단계는 완벽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쉬운 문장인데도 해석 속도가 좀 느리고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계, 3단계는 IMO 보이를 읽을 때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 플러스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려면 모르는 단어를 외워주고 문장 읽는 공부를 해주면 되겠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려면 그냥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I love you라는 문장을 머릿속에서 한국말로 바꾸지 않고도 바로 이해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접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한국말로 써놔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문장들은 당연히 저렇게 안 되겠지만 최소한 쉬운 단어에 쉬운 문장 구조인 문장들은 단어를 많이 외우고 읽어봤고 비슷한 구조의 많은 문장을 접했다면 3단계로 읽힙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는 1단계로 읽히는 문장들의 비율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단어의 양을 늘려주고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되겠죠. 전자는 영단어장으로, 후자는 구문 강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표를 보시면 영단어장 추천 목록을 볼 수 있는데요. 강성태 영단어장,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어휘끝 수능, 풍수단어 이렇게 4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4권 중에서 2권을 골라서 외워주시면 돼요. 꼭 이 책들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단어장 2권 추천드립니다. 인강 선생님의 영단어장을 봐도 되고요. 그럼 이번엔 영단어를 외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서 일부를 가져와 볼게요. 일단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은 단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단어장 2권, 70% 정도를 알 때까지는 단어장만 외우세요.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암기의 기본은 초반에는 대충 여러 번 보고 후반에는 꼼꼼히 보자,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매우 꼼꼼히 한두 번 보는 것보다 여러 번 돌리는 게 더 잘 외워집니다. 자, 이렇게 영단어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단어장이 있으면 파란색 부분을 읽어보세요. 어원도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가볍게 읽는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파생어, 합성어, 동의어 이런 거 있는 부분은 읽지 마세요. 어차피 외워봤자 까먹습니다. 그냥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빨간색으로 체크한 예문입니다. 예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지를 체크해보세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파란색을 읽어주고 빨간색을 중점적으로 봐주면 됩니다. 이때 한 단어당 30초에서 1분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잡고 단어장을 1회독 하시면 됩니다. 처음 단어장을 1회독 할 땐 책의 50%만 외운다는 느낌으로 봐주세요. 어렵다 싶으면 그냥 읽고 넘어가고 쉬운 것들 위주로 익힌다는 생각으로 50%를 외워줍니다. 처음 본 단어장을 강성태 영단어장이라고 하면 그 다음엔 워드마스터를 7일에서 10일 잡고 1회독 해줍니다. 이번에도 목표는 50%입니다. 그럼 다시 강성태를 2회독 돌립니다. 이번에도 7일에서 10일 정도 잡고 돌리면 되는데 이번에는 눈에 익는데 안 외워지는 것들 꼼꼼히 봐주면서 진행해줍니다. 이번에는 목표를 60%로 잡습니다. 다음에는 워마를 동일하게 2회독 해주고 다음에는 강성태 3회독을 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70% 목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책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보면서 10%씩 목표를 올리면 됩니다. 3회독부터는 10일이 빡빡하면 기간을 조금 더 늘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빠르면 한 달 반에 2권을 70% 정도로 3회독씩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암기법의 핵심은 빠른 시일 내에 여러 번 돌려서 복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말거나 빠른 속도로 회독을 하지 않으면 시간만 날리고 단어 암기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방법은 최소 3회독부터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원이 있는 단어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미 내가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굳이 저걸 어원으로 다시 쪼개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원은 한자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휴지라는 단어를 보고 휴가 쉴 휴자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처럼요. 휴지라는 단어를 처음 공부할 땐 한자를 아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쪼개서 외울 필요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외우고 싶은 대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외워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영단어를 외워보세요. 여튼 어떻게 외우든 영단어장 2권 70% 정도를 외웠다면 이제 문장 읽기, 글 읽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강의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다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 어느 정도 단어를 외우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어는 다 아는데 문장을 잘 못 읽는 경우 추천하는 강의는 대성 이명학 선생님의 신텍스, 대성 이영수 선생님의 구문 20수, 메가 조정식 선생님의 믿어봐 문장편, 스카이에듀 상변 선생님의 TS1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사실 문장 읽기에 도움을 주는 강의는 제 마음에 정말 쏙 드는 강좌가 없기도 하고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강사 혹은 보유하고 있는 패스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강의를 듣든 강의를 완강하시면 배운 걸 토대로 강의 교재에 있는 모든 문장을 2단계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수업 교재에 있는 모든 문장들을 전부 완벽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냥
단어 뜻 대충 끼워 맞추는 건 완벽한 해석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단어를 전부 해석했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여튼 이렇게 모든 문장을 다 2단계로 만드셨다면 필요한 다른 강의를 들어주면서 문장 읽기 교재에서 3단계로 안 읽히는 문장들을 계속 읽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3단계로 읽히는 문장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걸 체화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단어만 다 알면 문장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엔 문장 강의, 구문 강의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다음은 글 읽기 강의인데요. 이 강의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문장은 이해되는데 글 전체는 잘 안 읽힌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들어주면 좋은 강의입니다. 추천 강의는 대성 이명학 선생님의 알고리즘, 메가 조정식 선생님의 믿어봐 글편입니다. EBS는 올해부터 연계율이 70에서 50%를 감소하고 직접 연계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간접 연계 쪽으로 낸다고는 하는데 까봐야 정확해질 것 같아요. 여튼 그럴 경우 EBS의 중요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영어 EBS가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EBS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EBS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3월에 업그레이드 버전 영상을 올릴 텐데 그때 EBS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볼게요. 그때까지는 안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내신 대비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정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경우인데요. 문제풀이에 도움을 주는 강의입니다. 최소 2등급은 되는 경우에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은 대성 이명학 선생님의 리로직, 대성 은선진 선생님의 나논도, 메가 조정식 선생님의 확실해 이렇게 추천드려요. 나논독 같은 경우 글 읽기 강의면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강의인데 하위권인 경우 추천하는 강의는 아니라서 앞쪽에는 따로 안 쏟았어요. 세 강의 전부 좋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강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인강을 듣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솔루션이라는 문제집 추천하고요. 추가로 듣기를 꾸준히 틀리는 오르비 북스에서 나온 듣보잡이라는 교재로 듣기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원하는 듣기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근데 가끔 하나 틀리는 정도라면 굳이 듣기 공부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국영수 각각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과목별 밸런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영상 업로드가 1월 24일에 될 텐데 여러분이 현 시점에서 국어, 수학, 영어 중 제일 신경 써야 될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내가 못하는 과목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되는데 수학은 최소 5시간, 추천 공부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국어는 최소 2시간, 추천 공부 시간은 3, 4시간, 영어는 최소 1시간, 추천 공부 시간은 1-2시간 이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하루에 최소 8시간, 많으면 10시간, 14시간 정도가 되겠죠? 못하는 과목은 추천 공부 시간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국영수만 공부하시는 거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탐구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수학 메인 라인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주시면 돼요. 수학 기초 라인을 진행하는 경우 일단 국영수만 해주시고요. 수학 메인 라인을 들어갈 때부터 탐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탐구까지 하는 경우엔 수학은 최소 4시간, 추천 6시간에서 7시간, 국어는 최소 2시간, 추천 3, 4시간, 영어 1시간, 탐구 2과목 합쳐서 2시간에서 4시간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획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실 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2월엔 뭐하고 3월엔 뭐하고 쭉쭉 계획을 11월 계획까지 세워두는 분들이 은근 계십니다. 지금 먼 미래의 계획을 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먼 미래의 계획은 하나도 의미가 없으니까 정말 길게 잡아도 6편까지의 계획만 잡으시고 권장하는 건 길게 잡아도 2-3개월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다 끝내고 새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나는 A 선생님만 믿고 풀코리를 타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건 손 한 번 잡았다고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 나랑 좀 안 맞네 너무 안 맞네 싶으면 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나는 A 선생님 풀커리를 타야지 이런 게 정말 무의미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소리 비슷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향도 알려주고 여러 강의들을 추천해드리는 유튜버지만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장땡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알지만 못하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법, 좋은 인강을 안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것대로 공부를 10시간, 12시간, 14시간 몇 달간 해야 달라지는 거죠. 매년 수능이 끝나면 수능을 정말 잘 본 학생들의 연락이 와요. 유튜브 댓글로도 달리고 수험 사이트 쪽지로도 오고 제가 직접 지도했던 학생들은 카톡으로도 보내고요. 전 과목에서 3개, 4개, 5개 틀렸다. 의대급 성적이 나왔다. 4, 5등급에서 1등급을 만들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연락들이요. 물론 이런 연락들 받으면 정말 뿌듯하긴 합니다만 동시에 좀 민망하기도 해요. 지금은 비공개로 내린 2년 전 D100일 영상 조회수가 15만이에요. 당연히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상위권, 최상위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죠. 저분들은 제가 아니라 다른 공부법을 검색해서 그 방법을 택했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성적을 쟁취할 수 있었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5만의 조회수를 만들어준 대부분의 시청자가 3에서 5등급이 나왔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이런 공부법 영상을 매년 정말 열심히 만들긴 해요. 지금도 내려 카페인에 절여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 방향을 알려주는 유튜버지만 정말 크게 잘못된 공부 방향이 아니라면 공부량으로 웬만한 부분은 다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잔소리가 좀 많이 길었죠? 근데 좀 강하게 얘기해서라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 영상을 만든 저는 더 고생했고, 그러니까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월에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